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업무 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 처리를 하는데 많은 사업주들이 산재 처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산재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게 과연 사업주들에게 이득일까요? 당연히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사업주분들에게도 낫고 또 우리 노동자분들에게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관련된 사례를 들어가며 말씀드리는 게 좋을 듯한데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산재 처리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사업주에게도 득이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랜 기간 가족들끼리 주로 사업을 운영하던 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하러 온 노동자 한 분이 일하다가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산재로 처리하는 대신에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월급과 치료비를 내주기로 하고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상합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친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와서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 다친 게 나중에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장애 보상금으로 1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1억을 줘야 하는 게 맞는지 상담하러 오시러 온 사례였습니다. 과연 사업주는 1억을 주면서 산재 처리하지 않은 걸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1억을 주었을까요? 이거는 우선 노동자께서 치료는 받고 계셨지만 수술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께서 심각한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1억을 요구하셨으므로 심각한 후유 장애 여부와 복직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소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드렸습니다. 또 일하다가 다친 경우이므로 당연히 산재보험이 되실 거니까 공상합의가 아닌 산재 처리를 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돌연 장애보상 합의금을 1억에서 5천만 원만 받겠다는 식으로 근로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5천만 원이라는 것도 배상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지급을 하는 것도 맞겠지만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할 것을 안내드렸습니다. 또 치료의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복직이 가능하시다면 복직하시라고 복직 안내 공문을 드렸더니 그 뒤로는 따로 연락은 없으셨는데요. 산재가 발생하면 보통 사업주분들께서는 산재 처리를 하면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사업주분들을 만나서 직접 이유를 들어보면 산재 처리를 하면 노동부에서 회사에 나와 조사하는 게 불편하다. 그리고 또 산재가 되고 나면 또 이 산재된 것을 가지고 민사로 나한테 들어올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 즉 사업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운영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더라도 머리가 아픈데 근로자가 다쳐서 입원비도 줘야 하고 병원 진료비도 줘야 하는데 민사 걱정, 노동부 산재조사 등등에 대해서 걱정을 참 많이 하시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노동부 산재조사가 부담스러운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산재 처리를 한 후에 올 노동부 조사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하실 거예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바로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산재가 접수가 되면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가 배정이 되게 되고 이 담당자께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일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하는 과정인데 이때 물론 우리가 중대재해라던가 또는 양 당사자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면 현장 확인을 하는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조사는 서면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공단 담당자가 조사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려울 정도입니다. 모든 산재를 현장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서면 조사가 더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노동자가 산재 처리 접수를 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이나 이런 답변 요구서에 대해서 다친 노동자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라든가 사고 일시 같은 재해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도의 서면을 제출을 하게 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장 조사는 완료됩니다. 몇몇 분들께서 상상하시는 모습, 현장에 나와서 자료를 보고 캐비넷을 열어가고 이런 일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산재 처리 이후에 진행되는 서류 조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산재가 인정되면 민사로도 넘어가는 게 아닌가 걱정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민사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만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그 사고 발생이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고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또 산재법에서는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민사배상,
민사소송이 들어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재 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들어오기는 좀 제한되겠죠? 그렇다면 사업주가 또 부담스러워하는 산재보험료는 또 어떻게 될지 살펴볼까요?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은 산재보험 처리를 할 때마다 무조건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상되고 할증이 붙더라도 절대 터무니없이 할증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증 증가의 상한선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험료가 감소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업주는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기보다는 산재 처리를 안 했을 때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산재로 처리해야 될 것을 공상합의로 해서 산재 미보고를 했다면 산재 은폐에 해당될 수 있고 산재를 은폐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경우 벌금이 늘어나고요. 숨기면 되지 않냐 하지만 병원 치료 기록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적발 가능성이 언제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상합의를 했더라도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상합의는 상대적으로 노동자가 법적 지식이 일반 사업주분들에 비해 부족하신 경우가 많고 약자로 보기 때문에 공평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노동자께서 공상합의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다시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산재 신청도 사업주의 날인이 필요 없도록 바뀌었고 산재 신청도 다친 날로부터 3년, 돌아가신 경우에는 5년 안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긴 시간 불법 행위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산재보험은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업주에게 보험료 납부 부담만을 지우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친 노동자가 있을 때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노동자도 사업주도 충분히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로 당연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양측 모두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세요.